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어떻게 좀 답변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 중에서 일단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순차적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비전과 목표에 관련된 그 질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질문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리고 지금 이 링크를 달아드리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 구조와 대답하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땐 이렇게 대답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답변들을 만들기엔 너무나 질문이 많으니까 이런 질문은 좀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이 영상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 영상을 시리즈로 쭉 찍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면접을 많이 준비하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옆에 제가 화면을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좀 활용하라고 하는 그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한 500가지 질문인가요?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연습해 보는 게 낫다라고 해서 뭐 여기에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질문풀이 많기 때문에 겹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답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저와 같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이 입사 후 포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입사 후 포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입사 후 포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신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쉽게로는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예로는 뭐 1년 후에, 뭐 3년 후에, 5년 후에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면접장에서는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볼 때쯤 면접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자가 판단을 끝냈을 거고 이 입사 후 포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이 내용이 뒤집힌다. 아니면은 뭐 되게 못 봤는데 얘 합격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되게 잘 봤는데 얘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기소개서 쓸 때처럼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방향은 뭐냐면 조금은 구체적인 제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입사 후 포부와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는 항상 같은 방향, 온라인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기업, 뭐 이제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SK나 삼성이나 뭐 포스코나 롯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동기가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찾아봐도 되고 입사 후 포부를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뻔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조금 더 많이 팔게 해주겠다. 내가 조금 더 효과적인 사실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면 how to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은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나의 플랜. 아니면 나는 어떠한 사실적인 전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 내가 들어가서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은 더 명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기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 평가자의 마음을 조금 더 흡족하게 해준다면 저는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해주셨다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입사업 허브까지 좀 잘 끌고 가고 싶다. 그리고 평가자한테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뻔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입사업 후보, 제가 입사한 건 아니지만 제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입사업 후보가 제가 1년에 합격시키는 친구들이 한 200명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제가 입사해서는 한 2,000명, 더 나아가 2만 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10배, 어떻게 100배 넘게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게 있을 거잖아요. 더욱더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 더욱더 많이 파악하기 위해 애쓴다.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이 어떤 방면에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다. 즉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게 사실 좀 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추상적인 내용은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밝혀주신다면 그게 저는 조금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 다른 내용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완전 다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어필도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이제 입사업 포부에서는 진짜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태도라고 하죠. 애티튜드.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회사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어떤 원만한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기본부터 충실히 하겠다. 즉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약간은 추상적인 얘기지만 내가 인턴을 해보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왜 복사를 잘해야 되는지 왜 팩스를 잘 보내야 되는지 왜 전화를 잘 받아야 되는지 등등 인턴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미묘한 차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 전달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인턴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양한 공백기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아픔, 힘든 점 이런 것들을 겪으시고 나서 느낀 점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바탕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느낄 수 있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회사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어진 일, 제가 맡은 일 하나씩 잘 처리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잘 협력해서 회사 성과 이루도록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사업 포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 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 대비 무엇인가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려면 뭔가 핵심을 잡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나의 지원 동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걸 디테일하게 조금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겪었던 일들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회사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고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잘 쌓으면서 회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면접관 입장에서 그래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거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는 시그널을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니까 입사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으로 그 대답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년 후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10년 후에는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후라 함은 보통 이제 대리가 될 것이죠. 그래서 대리로서 가장 회사의 어떤 주무로서의 일을 처리할 것이고 1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물론 기업마다 어느 정도의 직급이라든지 구성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조금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더 형성해서 단순히 업무로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너 5년 후, 10년 후 뭐 할래? 라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고 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준비 안 했는데 나 하나만 준비했는데 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그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 됐건 아니면은 그 앞서 말했던 기초를 했던 그거를 5년으로 그냥 끌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10년 후에는 제가 단순히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텐데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잘해서 우리 조직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허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근데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0년 후는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업무 역량이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후배들과 그리고 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과 잘 조율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빠르고 효과적인 그러한 어떤 뭐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서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결하는데 그래서 또 지금 생각나는 거는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조금 믹싱하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이걸 나누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정량, 하나는 정성. 즉 일하는 거, 그 다음에 태도, 아니면 태도, 그 다음에 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마지막에 클로징에 있어서는 회사의 비전이란 걸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사 후 포부는 나 혼자 발전하겠다, 나 혼자 잘나겠다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회사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하는 사람 되겠다. 아니면 회사 비전인 블라블라 블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큰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의 어떤 분석 내용은 들어가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본인의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들 직업관이란 게 있어요? 가치관이란 건 있었어요? 없었죠. 이런 거는 다 취업할 때 만드는 겁니다.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임원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거죠. 너는 회사를 다닐 때 어떠한 직업관을 갖고 다녀? 이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직업관이라 함은 나는 끊임없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나는 직업을 찾을 때 내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따진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거를 딱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땐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이나 이런 데 적으셨던 가치관 있잖아요. 가치관이 굉장히 넓은 범위니까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업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직업관이 최선을 다하자
라는 부분이다. 저는 직업관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골고루 나누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관을 준비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두 번째,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 끌고 들어오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관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를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성장해서 기업 발전을 이뤄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내 주변 사람들, 뭐 내 동료, 내 상사, 아니면 뭐 부하 직원, 내 후배분들과 같이 나눠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게 그런 모습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다. 그게 더 회사를 위한 일인 것 같다. 라고 약간의 조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그랬던 사례, 내가 팀 프로젝트를 했건 무엇을 했건 내가 조금 잘해서 좀 잘했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랑 나눠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chắc 갖고 잘 대답을 하시는데, 직업관이라고 제가 변환해서 물어보면 의외로 이걸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관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조금 변형해서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관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유, 그 다음엔 사례 간단한 거 해주시면 좋고요. 이 사례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아니면 인턴 하셨거나 그런 내용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당신에게 일이 왜 중요합니까? 참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싫어하죠. 일이 왜 중요하겠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중요하지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딱 두 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저에게는 기본적인 소득이란 것이 필요하고, 그런 소득을 얻기 위해 전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얻는 어떤 소득을 얻는다면 그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소득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일차적인 거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일을 통해서 제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며 뭐 건전한 사회 발전에, 건전한 어떤 문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등. 그 다음에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가치관을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죠. 정답이란 건 없잖아요, 여러분. 일이 왜 중요합니까? 야,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지 라는 대답이 맞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답에 대한 단어를 조금 순화시켜서 바꿔주시고요. 저라면은 이것만 얘기한다면 평가자 입장에서 야, 너는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답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란 게 조금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라고 그냥 정해주고, 첫 번째는 가장 사실적인 이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유라는 거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그 내에서 늘 어디에서건 만족하고 그런다면 도태될 것이고, 도태된다면 인생은 참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항상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도 느끼고, 또 내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조금 더 보완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만의 의미를 쓸 수 있으니까. 일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날 땐 첫 번째,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의 문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직장은 어떤 면을 보고 선택합니까? 다 비슷비슷한 질문이죠. 이건 아주 쉽죠.
직장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직장이라고 해서 준비 안 했는데가 아니라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무엇으로 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회사 지원 동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너는 무엇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냐라는 질문만 던지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시고, 나의 생각이 사실 궁금하다라기보단 또 인양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회사 지원 동기로 끌고 들어오는 이런 전략을 좀 펼쳐주시면 다른 질문보다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아까 어떤 질문과 비슷해요? 위에 있었던 당신에게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하는 목적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즉 생존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 또 똑같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봤었던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좀 매칭시킬 수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입사업 포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약간 아픔이라든지 힘듦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실패 경험을 통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실패를 하셨건 성공을 하셨건 그런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시고, 일을 조금 더 잘해보고자,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안 해보고자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대비 이런 튼튼한 점이 있으니까 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아까처럼 그냥 첫 번째 먹고 살려고, 두 번째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가볍게 툭 쳐내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에 조금 이거는 내 이야기에 집중시켜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인양반들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걸 단점이나 약점이 아니라 요걸 내가 발판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다의 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주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오늘 6개를 좀 봤네요. 이거를 가급적이면 500개를 다 끝내고 싶은데 아무튼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입사 오퍼가 무엇입니까? 입사 5년 후, 10년 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어떤 식의 정답을 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활용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입사 오퍼부는 나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대답하자. 5년 후, 10년 후란 게 나오면은 첫 번째 건 여기다가 내가 아까 만들었던 구체적인 제안은 5년 후에다 넣고 10년은 그냥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가볍게 추상적인 얘기로 가자.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직업관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가치관 가지고 그냥 좀 확장시켜서 얘기하자. 일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를 대자. 너무 뻔한 이유, 그 다음에 뭐 이걸 통해 나에게 있어서의 의미. 아니면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답하자. 그 다음에 직장은 어떤 면을 보고 선택합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기준 얘기하고 이유 얘기하고 내가 왜 이 기업을 지원했는지 기업 지원 동기로 빼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일하는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먹고 사는 것과 의미,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의 나만의 스토리에 집중시키는지, 이런 식의 구조로서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모든 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가 계속적으로 겹치고, 이런 질문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그걸 깨우치면 면접은 되게 쉬워져요. 저도 이걸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더 좋은 대답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부터 하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구조 짜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트레이닝,
이런 질문 나오면 맞다. 그거 이렇게 끌고 들어오자. 그런 트레이닝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답변도 자막도 안 달고 그다음에 그 구조도 말씀 안 드립니다.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들도 야 이거 500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